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군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술직이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서비스 테크니션이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계를 고치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뭐 캐나다 전체를 뭐 말하는 건 아니고 지극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용이니까 이거는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뭐 더 좋은 회사도 있을 거고 뭐 아닌 회사도 있고 그러겠죠.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캐나다 안에 뭐 여기저기 지점이 한 4-5개 있는데 뭐다 합치면 한 150에서 한 200명 사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캐나다에서 뭐 운영을 잘하는 컴퍼니 선정하는 게 있는데 매년 거기에 항상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항상 있었어요. 예전 회사에도 그게 있었고 지금 회사도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장단점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저번 그 지하실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메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 잘 처리하는 방법 뭐 이런 걸 또 한국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거는 잘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날씨가 바람이 엄청 불고 비도 오는데, 제가 여기 어디야,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서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서 일이 끝나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 맨날 이제 영상 속에는 날씨 좋고 요런 나야가라 폭포는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 비 오는 날, 바람 많이 부는 비 오는 날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한번 왔어요. 그러면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장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로 이제 아무래도 기술직이니까 영어를 상대적으로 좀 덜 쓰는 편이에요. 대부분 이제 혼자 운전을 해서 현장 가서 잠깐 얘기하고 혼자 생각해서 혼자 고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게 영어로 일을 하는 잡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메일이나 뭐 가끔 이제 전화 같은 거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회사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이메일이나 전화 통화니까 그거를 좀 많이 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미팅이 있고요. 되게 짧은 미팅. 이민 1세대들한테는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캐나다가 제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맥으로 되게 취업을 많이 해요. 취업 공고를 내기 전에 이제 직원들한테 먼저 물어보죠. 너 주변에 뭐 일할 사람 있냐, 뭐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친구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뭐 사촌이고, 또 얘는 또 사촌의 친구고, 쟤는 사촌의 사촌이고,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가족끼리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친구끼리 일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왜 그렇게 이렇게 사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사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술직이 좋은 점이 뭐냐면, 뭐 일할 수 있는 사촌이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없으면 추천을 해도 회사에서 뽑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직이 아마 그런 쪽으로는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제 서비스 테크니션의 장점인데, 물론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집에서 바로 출근 그리고 밖에서 바로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회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가요.
뭐 부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때만 가고 거의 뭐 가지는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뭐 지각을 하는지 뭐 몇 시에 제가 집에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물론 이제 타임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적는 그게 있는데 제 생각인데 그닥 그렇게 신경은 사람들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일이 좀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좀 집에 일찍 가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그러겠죠. 일찍 끝나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은 무조건 이제 페이를 해줘요. 이게 이제 네 번째 장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집에서 9시에 나왔어요. 근데 콜이 2개가 있는데 너무 쉬운 잡이었다. 그러고 되게 가까웠다. 그러면 뭐 한 1시나 2시에 끝나면 그냥 그대로 집을 가도 내 회사에다가 청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타임을 적는 거는 하루에 8시간. 저는 8시 반에서 4시 반에 끝난다고 이제 적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적으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8시간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회사 들어와서는 처음 3년 동안은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항상 뭐 5시, 6시 또 집이 멀어가지고 출퇴근하는데 1시간씩 걸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회사랑 가까이, 이제 회사 가까운 데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의 집에 가면은 늦어야 4시 반? 요즘에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찍 끝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8시간 페이를 해준다. 이런 장점이 있고, 5번째로는 좀 자유로워요. 제가 일하는 중간에 누가 막 전화해서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스케줄만 다 소화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관리를 제가 좀 하면은 중간에 뭐 낮잠을 자든 뭐 어디 가서 밥을 먹든 볼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좋죠. 직원들 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든 그냥 일에만, 자기 일에만 이제 지장이 없으면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유롭다. 그리고 6번째로, 이것도 이제 서비스 테크니션한테 좀 해당되는 상황인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뭐 핸드폰이나 랩탑이나 자동차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사주죠. 저도 이제 원래 쓰던 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작년에 좀 큰 차로 바꿔줬어요. 회사에서 주는 카드로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하고 다 하면 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회사마다 좀 달라요. 예전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지 못했었는데 지금 회사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적어야 돼요. 얼마 몇 킬로미터를 이제 사용을 했는지 매달 이제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세금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내야 돼요. 7번째는 웬만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해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 좀 레이오프라고 해서 이제 좀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직은 좀 힘들어도 잘 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 테크니션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기계를 뭐 30가지, 50가지를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자르면 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나중에 필요할 때 받아가지고 그 30가지, 50가지의 기계를 배우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낭비니까, 그렇게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는, 이거는 캐나다 직장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매니저나 그러니까 뭐 부사장이 됐든 사장이 됐든 제 보스들이 항상 좀 편한 느낌? 뭔가 이렇게 막 싸우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건 없어요. 항상 내 편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뭐 한국처럼 뭐 지시를 하거나 그런 느낌은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부탁하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늦게까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미안해하면서 얘기를 하고, 아무튼 좀 고마워한다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무슨 일을 부탁할 때 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회사는 한 4명의 매니저를 만났었는데, 다니면서 4명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만 뽑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좋았어요. 뭐 그거는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회사 부사장하고 이제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 불만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얘기를 한 게 이제 점점 이제 큰 프로젝트나 좀 어려운 프로젝트가 나한테 쏠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사장이 이게 모르겠어요. 그 부사장이 되게 그런 마인드인지 아니면 캐나다 마인드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보고 너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캐나다 문화인 건가? 아무튼 그랬죠. 그리고 9번째로 기술직 대우가 한국도 좋은지 어쩐지는 제가 이제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고객 업체, 그러니까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갑, 을, 뭐 이런 거는 제가 못 느꼈어요. 오히려 반겨주는 느낌? 뭐 이걸 언제까지 해놓으세요. 뭐 막 이렇게 압박하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에 만약에 못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긴 해요. 회사에 전화해서 오늘 보낸 테크니션은 다시는 우리 회사에 보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고쳐야 되죠.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갑질 비스무리하게 이제 막 압박을 하거나 막 아는 체 하고 막 이래버리면 자꾸 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없었는데, 아무튼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냥 나오면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다 고치면 그때 알려줄게 뭐가 문제였는지 라고 했는데도 계속 간섭하고 뭐라 한다 그러면 그냥 나 여기서는 일 못하겠다 하고 나오면 돼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 보내면 되고, 물론 이제 고객이 막 매년 우리 회사 지금 회사에다가 10억씩 막 팔아주는 회사예요. 그러면 좀 잘 해주기는 해야겠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좀 많이 맞춰주려고 하죠. 그거 말고는 뭐 갑을 뭐 이런 거는 없다.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10번째는 스트레스가 한국에 비해서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하면서는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고, 또 월요일, 특히 월요일 한국은 진짜 가기 싫었는데 여기는 월요일병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만큼 스트레스가 덜 하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11번째, 회사 이직이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좀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고 한번 나오면 이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만두는 것도 쉽고 들어가는 것도 쉬워요. 좀 되게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직의 기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직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연봉 협상을 좀 이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거죠. 뭐 만약에 한국에서 전기 기술이 있으신 분이 만약에 캐나다에 왔으면 처음에는 뭐 영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하던 일을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곳이든 그냥 먼저 가서 이제 보여주면 돼요. 처음에는 그 연봉이 되게 낮게 들어가겠죠.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연봉이 낮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보여주면서 연봉을 거기서 협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회사를 옮기면 돼요. 여기는 이직이 한국보다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런 기회도 많고, 그렇게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올리면 생각보다 쉽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실력을 좀 보여주면 그게 더 수월하겠죠. 그리고 12번째로 이제 캐나다에 왔으니까 이제 영주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직은 영주권 받는 게 좀 유리해요. 왜냐면 이제 주정부 이민이 됐든 연방 이민이 됐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은 기술직들이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직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13번째로 야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버타임이라고 하는데, 오버타임은 뭐 예전 직장이나 지금 직장이나 저는 이제 일주일에 44시간이 넘는 시간은 다 1.5배를 받아요. 뭐 공휴일에는 뭐 2배, 3배 받고, 근데 그때는 일을 안 하죠. 그래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뭐 나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버타임을 안 하면 회사를 그만두기도 해요. 오버타임을 안 준다고. 근데 서비스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버타임을 한다는 건 어차피 회사가 그만큼 고객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 거니까 회사에서는 오히려 뭐 고마워하죠. 이제 마지막 14번째로 이제 휴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휴가를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쓰고 싶을 때 그냥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 눈치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휴가를 쓰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시멈 25일을 쓸 수 있는데, 25일이면 5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좀 넘게 연속으로 그렇게 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장점이 좀 많았는데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 직종이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캐나다가 다 이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단점은 일단 제가 이제 고쳐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뭐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아야지 고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장을 갔는데 모르면 안 되니까. 어딜 가도 공부는 뭐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똑같은 것 같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혼자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전도 혼자 하고 일도 혼자 하고 사람들하고 일하는 시간이 없어서 좀 친해질 시간이 없다, 회사 동료들하고.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사무직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육체적으로 힘든 점이 있어요. 설치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점심을 제때 못 먹을 수가 있어요. 나는 점심을 꼭 12시에 먹어야 돼 라고 하면 그렇게 먹으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마무리를 하고 밥을 먹자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이제 1시가 될 수도 있고 2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날마다 좀 시간이 계속 바뀌어요, 점심시간이. 그리고 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이 좀 위험할 수 있죠. 캐나다는 또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단점을 5가지 정도 봤는데요. 단점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서비스 테크니션인 제가 이제 봤을 때 사람도 많이 뽑고 좀 앞으로도 수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서비스 테크니션 잡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 첫 번째로 이제 엘리베이터 고치시는 분, 이거는 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죠. 근데 사실 왜냐면 페이가 너무 좋고 자리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지게차 고치시는 분들, 이것도 되게 체계적으로 되게 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되게 좋아 보이고, 세 번째로 좀 많이 보이는 건 이제 발전기, 그거 수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이고, 그리고 로봇 고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로봇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 이제 메인터넌스 하고 뭐 고치시는 분들, 프로그래밍 하고, 그게 수요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뭐 전기차 수리하는 것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메디컬 쪽, 메디컬은 뭐 피부 미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실제 병원에서 쓰는 그런 의료 장비일 수도 있는데 이쪽 분야도 꽤 많이 보여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의료기계는 좀 무서워서
제가 잘못 고쳐서 일이 생길까봐 저는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기 관련해서 고치는 잡, 그러니까 서비스 테크니션 공고가 또 이것저것 더 많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극히 제 생각이고 제가 지금 겪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